단전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밑다드만 같습니다. 자,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한대의 인내심이 있기 때문이죠. 보면 지혜를 닫고 기업을 보면서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면서 정말 어떤 고난이 아닌 어떤 고난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어떤 네이버에 대한 법은 결국에는 대바겐 세일의 가격선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슈팅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추세. 그러다가, 자, 하단선에서, 주가의 하단선에서, 자, 보면, 10월선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선, 다시 한번 좀, 주가에 있어서 수매수가, 왕창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이 충분히 많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에 대한 부분. 자, 20주선에서 46만 5천 원에 이런 어떤 슈팅이 있었고 그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 보면 이런 어떤 수렴과 확산에 대한 부분, 수렴과 확산에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이버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레전드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중국 쪽에서의 그 뭐 헝다 얘기는 뭐 들어간 것 같네요. 보면 자, 헝다 위기, 전력난, 증권가, 주식 중국 주식 비중 축소를 경고했다. 그래서 헝다 위기, 전력난, 코로나 재확산의 삼중고 뭐 이런 거에 다 뭐 이게 그 반영이 됐지 보면 우리야 뭐 자, 뭐 시장에서는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헝다그룹의 위기와 전력난, 신종 코로나 갑작스러운 재확산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부분에 당분간 고존을 면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유형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네이버에 대한 부분. 자, 보면 10월 일본 라인을 통한 스마트토 론칭과 글로벌 GMB 이렇게 인식하면서 중국을 포함하여 빅테크 규제 우려로 9월에는 주가 급락. 하지만 이번 규제 리스크에 부각. 그래서 글로벌과 소상공인이 상생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IPO 결과에 따라 규제 우려는 점차 희석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31%, 26% 증가한 1조 7,843, 1조 7,840억 원, 3,670억 가량 예상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좋아질 모습,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 주식쟁이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떤 내년이면 19년 차인데 보면 불기둥 나온다 보면 자, 보면 야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2004년이었으니까 자, 2004년에 800포인트에서 형들아 뭐 1000포인트라고 할까요? 1000포인트는 아닌데 한 900포인트 900포인트 뭐 800포인트에서 시작했다면 자, 시작했다면 이게 상승률이 뭐 얼마나 되는 거야? 보면 지수의 상승률이 보면 한 250% 정도 되네요. 그래서 250% 정도 수익이 났으면 시장 대비 이긴 겁니다.
야, 참 주식은 참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요, 보면, 그러면서 증시의 삼중고, 이렇게 해서 우선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헝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자구책 우선과 디폴트 선언, 금융시장의 교란 시 적극적인 대응의 전환,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서, 자, 전력 대란에 따른 생산 위축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전력난은 구조적인 요인이 남아있다. 그래서 11월 이후 난방 시즌에서 생산 차질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쌩까야 되는 그런 점에서 자 보면요 이 형들 진짜 돈 많은 형들 이 형들 세계 갔나 모르겠네 이 형 돈이 많다고 또 세계 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뭔가 포부가 있어야 가요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물론 내가 뭐 돈 있어 봤어야지 알지. 근데 그건 예상입니다. 예상. 자, 그런 어떤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이들의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설지 관망할지 결정을 저가 매수지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사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네이버 같은 좋은 기업 사 모아가야죠 보면. 센서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센서클라만 형이 주둥이 털었던 자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 매도가 그렇게 예, 그러면 좀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좀 매수도 어렵던데. 다 어렵지 뭐. 아무튼. 매도는 어려워서 말하기 어렵다. 타이밍이라는 거를 말하기는 어렵다. 내일 갑자기 어떤 주식 가격이 급작스럽게 낮아질지 예견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매수는 좀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으니까 보면 근데 매도는 다시 내려오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렵다는 거죠 보면 정확히 타이밍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좋아질 모습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46만 5천원을 찍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형들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일봉에 대한 부분 46만 5천 원에 대한 슈팅이 있었고 그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과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에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닥선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20주선 하단선에서 재반등에 대한 모습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 대한 부분에서 46만 5천원에서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재반등의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네이버의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일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일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점과 다시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주말을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